내가 생각하기에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어차피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게 되고, 또 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그렇게 택했어요. 의사소통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마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가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의사소통은 좀 이렇게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화술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경영학이나 이런 데 보면 화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나온 책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제 경영이라는 게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내게 만들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좋지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서 어쨌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 물건 사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차를 파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그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차 파는 사람도 있다네. 그게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이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백화점에 무슨 옷을 사러 갔다 이러면 그 점원하는 분이 가서 우리가 옷을 하나 고르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뭐랍니까?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딱 봐서 정말 내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 물건을 파는 데 있습니다. 그게 내한테 어울리든가 안 어울리든가에 별 크게 상관없이 그 사람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만의 전체는 아니긴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혹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었는지, 또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는지, 거기에 말이 이렇게 연결되진 않는지, 누구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누구에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았거나 또는 싫었거나 하는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마 뭐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데, 거기 한 70% 정도는 말하는 게 있거든요. 말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저 사이가 좋기도 하고, 또는 아마 최근에 또 이게 싸웠을 수도 있어요. 나도 집에 우리 이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것만랑 계속 싸워요. 하루도 안 가지고 싸웠어요. 거기에 핵심은 말이에요, 말. 그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을 대받아친다든가, 또는 뭐, 엄마는 뭘 잘 모른다든가,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서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말입니다. 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그래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그 종업원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친절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했을 경우 다음에 그 집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흔히 쓰는 말로 이제 바람맞이로 천장빛을 갚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말이 대변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요즘에 개콘 이게 워낙 인기가 있어서 불편한 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게 말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컨텐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what에 있는 게 아니고 how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니까 how니까 당연히 일종의 기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통하면 우리가 정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그 인간관계 한 70% 정도가 의사소통하는 데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익히고 실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만큼 개선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삶도 그만큼 향상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결혼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집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주로 말 때문에 싸워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크게. 니 왜 그렇게 말하노? 이래가 싸우는 거죠. 애도 마찬가지고. 결국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몇 가지를. 앞으로 집단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팀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친구도 있을 테고 나이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밖에 나는 또 다른 사람하고도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말들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선배라고 니 이거 하고 니가 저거 하고 니가 이거 해라 이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내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노. 그죠?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하시고 당신이 이거 하고 속으로 아니 네가 뭔데 내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겠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것도 그러면 내가 알아서 못할까봐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르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거기 그 상황에서 네가 뭔데 내보고 그렇게 말하노 이러면 싸우겠죠. 이게 다른 말하는,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표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 당신이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죠. 그죠? 불쌍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고하거나 위협하거나, 이거는 이게 동료 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겠는데, 주로 부모하고 자식 간이나, 또는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이나, 이럴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에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친구 되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죠? 미국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거지. 근데 한국 사회는 나이 변인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어떤 변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이가 갖는 의미를 이해 못하면 한국인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들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 어떤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말들 선배나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하고는 공개하는 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물어보면은 가면 뭐 한답니까? 설교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듣고 올라가겠습니다. 그죠? 다 아는데, 그죠? 그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도 강의도 해보고 이래 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시죠.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오면 그냥 그런 말밖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문제죠.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롱하거나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마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문제는 제 생각에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이유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죠? 어제 저녁에 동문회 나갔어요. 동문회 나가니까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인마가 연봉을 1억씩 단다. 차도 벤츠를 몰고 왔어요. 갑자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만 괜찮았는데. 그죠? 주위에 그런 거.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그죠? 남이 자기보다 좀 많이 가졌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비교하는 말, 특히 이제 여러분보다는 사실은 우리 같이 누굴 가르치거나 또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말이긴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예의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말들은 내가 찾아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밑에 아들 보고 요즘 것들은 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나이가 한 4, 50 되고 자식들을 놓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 젊은 사람들 보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아마 어른이 되면 하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게 내가 보기엔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가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거는 관계를 좋게 쌓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우리가 엎질러진 물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우리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지만 너가 이 친구들이 잘 되게 만드는 건 참 힘들지도 모르지만 안 되게 만들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자라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런 말, 선생님한테 들었던, 누구한테 들었든지 간에 그런 말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 장면, 그게 안 잊어져요. 그래서 지금 생각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지?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그죠?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 때문에. 니네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노?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이렇게 말해도 가려서 듣잖아요, 대충. 가릴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중에 혹시 이제 아이들이랑 작업을 해야 되는 아마 팀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초동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취감을 맛봐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것도 자꾸 해서 자꾸 뭔가 이게 이루어내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시기엔 자기 존중감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이러면 상관없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러기가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가 공부 좀 잘할 때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못할 때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그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그러기 앞서서 제가 보면 유인물 있죠? 예. 유인물 거기에 보면 제가 문제 내놓은 게 있는데 미리 내가 말을 할 걸 그랬는데
거기 한번 써보세요. 그게, 이게 왼쪽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는지. 그죠? 다 하지 말고 1번하고 3번만 해보세요. 2번, 4번 하지 말고. 1번, 3번을 하든가 1번, 4번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됐습니다. 끝까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효과적인 대화 기법이라 해야 되나. 그동안에 쭉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정도,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익혀서 일상생활에 쓸 수 있으면 참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제가 이제 이게 상담 전공인데, 이게 상담자의 가장 첫째, 덕목을 해야 되나, 이게 잘 듣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담자로서 자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담자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이게 말을 끝맺기가 참 어렵잖아요. 중간에 자꾸 잘리잖아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이게 듣는 게,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열문학 나와 있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중에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그죠?
몇 개 정도 해당됩니까? 몇 개 정도 해당돼요? 10개죠. 10개 중에 몇 개? 9개. 10개 다 되는 사람들. 9개, 8개, 7개, 6개, 5개. 이거는 네. 4개, 3개, 2개, 1개. 2개 정도 되는 사람은 상당한 겁니다. 시공하는 전공이 마음에 안 들면 상당해도 성공할 소지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던 이게 상담자는 이렇게 상담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요즘에 특히 그 스마트폰인가 이것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정말 많이 돼요. 고개만 들고 손은 전부 그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요즘에 앉아서 대화하는 데가 잘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거는 나이가 좀 든 사람도 그렇죠. 내가 밥 먹으러 가보니까. 한 사람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 큰 거 아이패드인가, 아이패드인가, 그거 꺼내가, 한 사람은 신문 보고 있고, 네 사람이 밥 먹으러 갔는데 이야기는 안 해요. 밥 나올 때까지. 각자 그거 해요, 그냥 이렇게. 그죠? 학생들도 대화할 때 보면 손을 밑에 이거 하면서 대화해요. 이게 있으면. 그죠? 우리 애도 식탁에 그거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못 들고 올게요. 식탁에는 절대 그거 들고 오면 안 된다. 그죠?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참 이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그렇던데 어쨌든 이게 듣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에. 사실은 듣기는 뭐로 듣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죠. 그래서 딴 데 보고 있어도 다 들립니다. 사실.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예를 들면 밖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러면 니는 왜 이야기를 하는데 딴 데 쳐다보노? 이러면 아니 내가 듣기는 귀로 듣지 뭘 얼굴로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말했나 말해볼까 무슨 말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상대가 내 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럼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도 내가 집에 가면은 이제 저는 집에 가면 말을 많이 해요. 학교 하루 있었던 일을 우리 와이프는 이야기 다 해요. 밥 먹고 마치는 데가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딱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설거지 한다고 이래 있다가 내가 여보 무슨 이야기 좀 하자면 무슨 일인데 이러면 뒤도 안 들어봐. 나 우리 마누라 엉덩이 보고 이야기해야 돼. 그죠? 이야기하기 싫거든. 그죠? 그래 자기 설거지 다 하고 돌아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이러면 한마디 이야기하죠. 아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그죠? 대꾸 안 해. 그죠? 니 아까 내 있는 무슨 말 하려 했노? 이러면 기분이 상해갖고 말 안 하겠네. 자꾸 뭐래. 그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네 말에 관심이 있고 니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할 때는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취하는 자세면 됩니다. 물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 눈을 쳐다본다,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한 15도 정도 수그린다, 팔짱을 끼지 않는다, 다리를 꼬지 않는다, 등등의 이 규칙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남이 말할 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취하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고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그죠? 과연 나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 말할 때,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 말할 때 내가 어머니 말을 얼마나 열심히 들어줬는지 많은 경우에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상담이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많은 경우에 자기가 와서 이야기 실컷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있기만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집에 간다. 나 해준 게 없는데. 근데 선생님은 내가 같이 한 20년 같이 산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선생님 어쨌든 내 마음 잘 압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 당신이 말하니까 알지. 근데 그 남편은 당신 말 별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거고,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게 자기가 자기 마음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니까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존중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또 중학생들이나 앞으로 대화할 때도 마음속에 존중한다는 말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과 같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유아들 같은 경우가 유아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걔들은 근원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를 하나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고 하거든요.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는 말이 그 말은 그 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라도 아이가 막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사탕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줄게 꽂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혹시 옆에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사탕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 줄게 걷지라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왜 애는 왜 그렇게 해요? 그 아이도 예를 들면 울 권리가 있고 기분 나빠할 권리가 있고 또 기분 나쁨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슬퍼하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언짢은 기분도 느껴보고 이래야지 이 감성이 발달하거든요. 그죠?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우는 모습을 못 봐야 돼요. 빨리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탕이나 이런 걸로 회유하거나, 그죠? 또는 겁주잖아요. 안 거치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또래나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여러분과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고 얘가 내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또 모질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내하고 다른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지. 그냥 이게 내보다 얘가 부족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아이랑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가 아마 힘들 거고 우리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눈높이 대화를 하라는데 그래서 애들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혹시 유치원 애들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서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애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죠? 그래서 꿇어 앉으면 그 애랑 키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가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아이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하고 그 아이의 말, 그 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열심히 들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소통을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 들어주기만 해도 아마 그 사람하고 많이 관계가 있으니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10가지 해당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죠? 승부터 내고 뭘 하면은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일단 승부터 내고 욕부터 하고 그 다음 보는 거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황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친구가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고 말하면서 울먹거린다.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건축가 결혼인가 봤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긴 나대요. 그죠? 옛날에 막 이게 그래 우리 와이프가 당신들 그 옛날 첫사랑 생각났겠네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난 첫사랑이 누군지를 잘 몰라갖고 정확하게 누구를 떠올리지는 못했는데 옛날 생각이 나긴 나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었든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눈만 멀고 멀쩡하게 있을 거예요. 요지만 하고 쪽팔린다 할 것 같아요. 오, 요즘 말하면 또 팔린다. 네. 또, 여학생은 이걸 남자로 바꿔서 여자 자기 친구 같은 내가 남자로 하기 싫어졌다 이렇게 막 이러면 뭐라고 말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괜찮냐고. 이 사람이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대여섯 가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신문형 이렇게 꼬투편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노? 그 다음 누가 먼저 그랬노? 네가 그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혹시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고민을 친구나 누구 다른 사람에게 승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본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개운합니까? 안 그러면 찝찝합니까? 부여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고 실컷 이야기를 내주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을 이래 해도 일정한 이게 막 섞이지 않고 이게 매듭 풀듯이 이렇게 약간씩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스스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습니다. 그렇게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죠. 좀 이게 실감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죠? 시험 쳐서 성적을 딱 보다 보니까 내가 난 A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가 나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 C인데 이래 되면 뭐라고 말하겠어? 학점이 인생이 전부가 이래 말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나? 그거 안 하고 싶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간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식의 대화 방법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내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내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걸 헤아리는 대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심정을 헤아리는 게. 1차입니다. 그죠? 내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사람. 그죠? 그게 보통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의사소통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헤아린 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특히 이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익혀야 됩니다.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진짜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성교제를 하거나, 뭐 집에 여형제, 남형제가 있으면 뭐 느끼게 될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동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하려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필독스. 그죠?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을 만나고 거기다가 이제 읽고 밑줄을 쫙 떠가지고 우리 와이프 줬어.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가 내가 맞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당신이 맞는지 한번 봐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가 이게 남자들은 100%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화가 나면 그죠? 여자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남자들은 화가 나면 그 책에 의하면 동굴로도 간대요. 동굴로. 그죠? 그 안에서 뭐 마늘을 먹는지 쑥을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다음에 해결하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화가 나면 어째요? 전화 무식이야 하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1시간 이야기 해놓고. 그죠? 남자하고 여자는 성장해 가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노후에 외롭습니다. 남자는 독립을 향해서 성장합니다. 여자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성들의 삶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별로 그렇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하면,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해서 은퇴했는데, 학교 생활 할 때 내가 와이프한테 별로 잘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은퇴하자마자 와이프 사모님 모시고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쭉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또 계획을 세워 나가라니까 여보 언제까지 나를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래야 충격받았대. 사모님은 뭘 때가 많아요. 그죠? 남자들은 마칠 때쯤 되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좀 빠져가지고 별로.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모임 많으시죠? 1학년 뭐 무슨 우리 애가 학교 다니면 1학년 학부모 모임, 2학년 학부모 모임, 3학년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모임이. 그죠? 그래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참 많이 다른데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죠? 여자들은 근데 원하는 거는 해결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내가 막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남자 보고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거는 잘 참아지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못 견뎌요. 남자들은 대부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여자들한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자들이 있으면 제발 엄마가 아무리 뭐 좀 이렇게 대망나리처럼 굴어도 그 사람 부모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마. 그렇게 하나도 없어. 그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작동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유치하게 나는 그러면 너희 부모한테는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그죠? 이래 나오지.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신정보다는 시집하고 가까이 지내면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야 그럼 알아. 그죠? 이게 나이가 60이 넘으면 부모가 니를 이해해야 되겠나. 그죠? 젊은 니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겠나. 니는 대학까지 안 나왔나. 그죠? 그랬으면 누가 누구를 이해해야 되노. 그죠? 니가 나이 드신 분을 이해해야지. 나이 드신 분이 니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그걸 기대해야 돼. 그죠? 그게 우리 와이프가 역시 교수님이니까 잘하시네요. 이래 말해서 그렇대요. 어디서 가르칠라 하노? 네. 그죠? 일주일 동안 밥도 잘안해주고 싸우고 말도 안 해요. 그죠?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마음만 헤아려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특히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남자들은 해결하려고 들고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참
어머니가 좀 심했네. 그죠? 당신이 그 정도 한 것도 좀 대단한 거다. 그죠? 어지간하면 성안 낼 텐데, 오죽했으니 그걸 성내겠노. 그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줘요. 헤아려 주면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 그래 있어봐라. 그런데, 교수님은 좀 이상하네. 지금 분명히 잘 치는데, 얘한테 C를 주고 라면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봐봐. 내가 가서 하면 찾아가가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죠? 힘들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찾아내서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만 해주면, 그거는 충분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앞에 그 헤어진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지금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봤어? 그 여학생. 여학생이 남학생이다. 어쨌든 사귀는 사람과 헤어졌으면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슬프다. 그죠? 또,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거고. 그죠?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까 말했던 그 감수성 차원이에요. 그 사람이 심정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 헤아린 마음을 이렇게 갖고만 있어갖고 상대가 모른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죠? 그냥 안 그러면 이걸 왜 잡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5년 동안 사귀던 남자랑 금방 헤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아이가 이제 한 7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맨날 밤늦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인데도 이제 엄마한테 차를 한 잔 드셔보라고 제가 높은 찬장에 있는 잔을 꺼내다 보고 그렇게 그죠? 그래서 엄마가 딱 꺼내 찬장에 탁 끼는 그 집에 제일 비싼 찬장. 그죠?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반? 일단은 그 아이의 심정이 지금 어때요? 그 아이 놀랬죠? 그 다음에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되겠죠? 혼날까봐. 왜 그 비상을 깼습니까?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아이한테. 이런 가시나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깨는 이래야 돼요? 안 돼?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제가 책에서 읽어 잘했는데 어떤 아이가 얘가 초등학생인데 마침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항상 좀 1시간씩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보다. 그래서 뭐 하나 싶어 혹시나 해서 학교 앞에 가서 오락실에 가니까 열심히 하고 그죠? 그래서 보통 때 같아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팍 잡아가지고 힘이 질질 끌고 와가지고 냈을 텐데 이 양반이 최근에 어디 가서 부모 교육을 받고 그죠? 공감하라고 표현. 그죠? 그래서 그 아이 심정은 이 오락이 너무 하고 싶구나. 근데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 놔두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래 가면 안 되겠나. 그래 하자. 그렇게 계속 지냈어.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런 그죠? 애가 막 하다 느낌이 더 뒤를 딱 보니까 엄마가 딱 서 있는 거야. 그죠?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하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보면 이게 오락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죠? 애가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절대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공감의 효과는 정말 이게 경험적으로 봐도 특히 여성들에게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안 좋은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되어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보고, 내가 예를 들면, 암에 걸린 누가 되어보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진 누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되어보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최단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어보고, 내가 아빠가 되어보고, 그죠? 그랬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그죠? 아, 우리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반대로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이게, 이 같은 경우에는, 공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편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제, 예를 들면 갔는데 초등학생하고 작업을 하자. 뭐, 언니, 또 오빠, 또는 선생님, 나 이거 해도 잘한대요. 이랬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네 딸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뭔가 잘 안 풀리는 모양이지. 이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했는데 안 될 리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입장을 바꾸고 반대로 이제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수업을 막 하는데 예를 들면 옆에 사람 열심히 안 듣는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불편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우리가 뉴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던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할지. 그죠? 혹시 집에 동생이나 또는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있으면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는지. 그죠? 야, 니는 왜 남은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그러노? 그죠?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해요? 이런 거 다 뉴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거 배려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하죠.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안 하거나 또 상대가 내보다 강자거나 이랬을 경우에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말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는 금방처럼 이거 공격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대학생인가? 그죠? 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죠. 그죠? 아까 말했지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죠? 나무 같은 놈. 이건 도대체 잘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I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세요. 만약에 조금 전에 같이 네가 한번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일단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데 일단 먼저 급급합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 야 임마 네가 대학생이 되어 그러면 되겠나? 아이고 쪼다 같은 놈들 이래 말하면 아이고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얘가 되겠나 쪼다 같은 놈 돼가지고 앞으로 조용히 해서 열심히 수업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좀 떠든 것 같고 뭐 그럼 너는 그럼 학교 다니는 게 하나도 안 떠들었나? 이런 마음이 생기죠. 반항심만 생깁니다. 그죠? 여기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애가 TV 보고 있다. 아이고 눈 빠지겠다. 그죠? TV 속에 귀 들어가지. 뭐 하는 그럼 내가 반성하면서 내가 TV를 너무 오래 보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돼요. 반항심만 생기죠. 그죠? 안 변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 변화시키는 의도가 약화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주게 되고 자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 말했죠. I 메시지를 쓰자는 거죠. I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인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감할 때 했던 방식이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삼아 할 때 내가 뭐뭐 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영수야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아, 나는 니네 참 설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안 들어주니까 내가 기운이 빠진다든가, 막 이게, 의기소침해진다든가, 그렇게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별로 부담이 안 가요, 그게.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담이 좀 덜 가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언어하고 두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수업 같은 거 하고 나면 이게 무슨 학생들한테 뭐라 합니까? 자기 평가 이런 거 하는데 글로 쓰는 거 수업이 어땠어요? 이런 거 뭐 글로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좋았습니다. 또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써요. 그렇게 쓰면 이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도움은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쟤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말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한 가지 했으면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대화는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 얘기 있는 것처럼 지각을 자주 한다. 이러면은 넌 애가 왜 그 모양이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인격을 평가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따라서 감정이 손상된다는 거죠.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두 언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자주 지각하는 영희야 오늘 또 늦었네. 이렇게 들으면 내가 별로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언어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 공감적으로 대화해주고, 내가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I 메시지를 써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언어를 써서 하면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능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애들도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죠. 말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사실은 저는 뭐 말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잘해요. 이 말하는 방법은 내보다 여자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해보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처음 하면 좀 어색해요.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투가 아니라서.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예전의 방식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금방 말했던 이런 기법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존중이라고 말했잖아요. 상호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기법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케어하는 관계가 되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게 내가 마음이 쓰이는 거지. 네가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되면 저런 기법 아무리 써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하고 만약에 관계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아이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전제되면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할 말은 다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질문 주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수가 참 좋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 난 이게 둘러 앉아서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분위기랑 이게 대화하는 방식이 좀 매치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하면서도 자꾸 좀 불편하네. 그러니까 만들면 되는데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 놓으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빔이 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서 종이 없어도 가능한데 그냥 둘러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서 보이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해주시면 하시고. 네, 질문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질문 아니면 아니, 내용이랑 상관없는 건 관련이 없는 건데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교수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별로 안 미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는데 지금 사회가 이제 자꾸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회가 자꾸 상 주고 벌 주는 걸로 우리 인간을 자꾸 통제를 하려고 들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여기 다 학교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있는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 자기 등수가 다 나와요. 1등부터 공수까지. 다른 사람이 몇 등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등수가 있어요. 거기에 등수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수의 역할이 세 가지인데 그게 보면 연구, 그다음에 가르치는 교육, 그다음에 봉사, 요즘에는 산학교육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연구가 차지하는 게 그냥 90%예요. 그다음에 교육은 뭐 한 5%, 봉사 한 5%,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터해서 성과급을 지급받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 1등은 100만 원을 받으면 공채는 예를 들면 한 푼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괜찮은데 이게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데 치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문제 안 나올 만한 공부 안 하듯이,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 치중하겠어요? 연구에 치중하겠어요. 교육에 신경 안 써요. 별로. 점수가 주긴 주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의 스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평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군데군데 참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굉장히 드물긴 해요, 틀림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평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강의하다가야 비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문제라고. 근데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비교를 많이 받는데 단순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를 무시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만이 방법인지 다른 극복할 그런 비교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나 그런 걸 극복할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질문에 좀 이렇게 약간 비교하듯이 대답하면, 처음에 내가 이거 말고, 주제를, 나는 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 4년 반 동안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사과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니까 우리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봐요. 그것을 뭘 배웠노? 새로운 걸 뭐 배웠나? 이런 거. 내가 4년 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뭘 배웠는지 어떻게 말해주겠느냐한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딱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은 나는 내다는 걸 배웠다. 거기 가서
근데 그게 무슨 뜻이고, 처음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뭐 숙제가 나왔어요. 레포트. 막 이렇게 써서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 그죠? 그래 가니까, 아, 잘했다, 이거. 잘했는데 맨 밑에다가 영어로 so what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말 번역하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라면 막 이렇게 쫙 쓰잖아요.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책에 있는 거 보고 뺏겨가지고 써내잖아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비판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비판한 것도 외워서 시험 치가 쓰잖아요. 그죠? 어떤 이론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 좋다.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래서 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될 필요도 없고. 최근에 왜 그 해민 스님이라고 그분이 한 말이 기억나요. 그 어떤 이제 그 팔로우들이 해민 스님 이게 법정 스님 같이 성철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해민 스님 답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민 스님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제 다르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관문에서 저 학생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남이 누구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게 참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대학 올 때까지는. 요즘은 대학 와도 없어요. 취직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취직 준비의 제일 첫 출발점은 여러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그죠? 그걸 알아야, 그죠?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냥 와서 교육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요. 시간을 대부분 그게 뭐예요? 무의장 바꾸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크게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토리텔링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아까 라디오 듣다가 보니까, 박명수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가 이제 작업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그 친구가 스토리가 있어요. 장사를 해도 스토리가 있어요. 어제까지 삼성전자 내기다가 퇴직하고 나왔는데 여기 국밥집 차렸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이 국밥집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옛날에 국밥집을 20년 하셨다거나 뭐 어쨌든 이 집에 가면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최근에 그게 유행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그냥 파리바게뜨 하면 될까? 그렇게 해갖고 상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이러면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본인을 알려는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특별히 그랬죠. 저학년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적표라든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데 뭔가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친구가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긍정학이 전공이면 긍정학만 들어야 되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저쪽 가서 수업도 듣기도 하고 이쪽 가서 수업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제 어느 하나만 탁 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융합 복합의 시대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학과들도 그런 학과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인문학과 이제 저쪽에 공학과의 접목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데 스티브 잡스 이후로 그런 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비교 이야기했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건 좋은데 공평하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남하고의 비교보다는 그 개인 내 비교가 좋아요. 내가 예를 들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대학 마칠 때 내가 사범대학교에 교육학을 했는데 내가 졸업할 무렵에 그 교직 관련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가 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무슨 막막하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에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누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념이랄까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그죠?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데 잘 된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 해야지 거기서 뭐가 나오고 또 거기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는 될 게 별로 없다는 거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최근에 해보면은 의외로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실력들이 별로 없다 할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사람은 정말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내 주위에 내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삼류대학이고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좀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었지만 대충 다 자기 일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앞에 그런 자기 일을 알고자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거기에 퇴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은 약간은 있을지 몰라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 자기로의 여행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싶어서 탁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기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 좋은 사람이 일을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 그죠? 그러려고 하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별로 이게 잘 없다는 거지. 요즘 아이들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래 해야 후회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죠? 잘하는 것 같고 붙어야 상대방하고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수고하셨던 우리 이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